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의 제보였습니다. 네, 이 제보를 보니까 정말 공감이 되고 화가 나더라고요. 지난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분의 제보입니다. 이분이 결혼하기 40일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가발을 썼다고 합니다. 여성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용기 있게 그래도 내가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항암 일비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항암일비를 보고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또 많은 암 환자들이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SNS를 통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다이어트약 광고에 네 사진이 쓰는데 너 이거 알고 있어서 허락했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해당 광고에는 본인이 여름에 2차 항암을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던 그 사진이 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작년 여름 항암 치료 초반에 머리카락이 계속 빠지니까 아예 그냥 싹 밀고 저렇게 찍은 사진이었던 건데, 자, 그런데 보시는 저 사진이 다름 아닌 다이어트 광고에 실렸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항암 다이어트,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이렇게 나란히 있을 수 있는 건지 싶은데, 자, 제보자께서는 이 황당한 광고에 쓰인 본인 사진을 저희한테 모자이크 처리하지 말고 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목소리, 음성 변조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의 팔로워 분이 혹시 이 사진을 허락하고 이 광고에 쓴 거냐라고 네. 캡처를 해서 보내주셔 가지고 네.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 항암제라는 게 사실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 약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뭔가 저희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 뭐 이거를 8번을 했는데 항암 그 치료를요? 네. 항암을 네. 8번을 어떻게 견뎠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 라는 되게 화가 많이 나서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항암 진짜 목숨을 걸고 치료를 받으셨어. 자, 그런데 그게 벼랑간 다이어트 광고에?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이 항암 치료 덕분에 살이 빠졌다는 식의 후기인 것처럼 거짓말로 광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내용을 자기가 겪었다라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 여성분이 암에 갑작스럽게 걸린 사실을 알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암은 성공적으로 완치가 됐고 완치가 돼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살이 급속도로 찌더란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그게 항암 치료하는데 그 약제가 항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살도 빼준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무슨 독소에 활성산소에 베타카로틴이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해외에서는 이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살이 너무 빠지는 바람에 살 빼기용으로 못 쓰게 암 치료만 쓰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규제하기 전에 품절되기 전에 얼른 사라. 이런 식의 마치 진짜 그런 일을 자기가 겪은 것처럼 저 여성이 그거를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광고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광고 내용인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게 체중 전 사진, 머리 긴 사진, 그 사람은 이분이 아닙니다. 딴 사람 그 사진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냥 도용해 온 겁니다. 도용해서 왔던 자, 그러니까 거고요. 저 오른쪽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 비포, 사람이요. 예,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이제 애프터인데 그렇죠. 저렇게 살이 빠졌다. 아마 저 사진도 누군가 아마 도용한 게 아닌가 추측을 하고요. 말씀대로 항암제가 다이어트약이 아니죠.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또 암 치료하다가 체중이 준 거를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건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항암제에 포함된 그 성분, 그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뭐 기적의 성분이라는데 이거는 그냥 당근에 있는 녹황색 채소에 만유한 영양소인데 그것을 뭔가 기적의 성분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 사진, 뭐 다른 도용한 사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보자의 사진이 이거 분명 암 환자 사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쵸. 광고에 저렇게 네. 쓴 거고. 네, 이 광고의 제목이 항암 치료 때 알게 된 쉽게 살 빼는 법입니다. 이 관계자가 SNS 등에서 항암 치료 중에 머리카락이 빠진 제보자의 사진을 보고 이걸 다이어트 약 광고에 이용을 한 건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 광고에 제보자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고 그냥 사진만 가져다 쓴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처음에 내 사진을 사용한 걸 보고 어이없다고 생각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SNS에도 이 내용을 알렸다고 했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도 항암제가 어떻게 독소를 빼내느냐면서 함께 분노했고요. 제보자는 국민신문고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이 회사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내가 좀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막 이걸 찾아보셨나 봐요. 자, 그런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 광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나였음. 누나가 베타카로틴이 들어간 다이어트 젤리를 먹고 27kg가 빠졌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먹어보라고 자기가 먹다 남은 걸 다 줘서 먹어보기 시작함. 근데 살 빠지니까 주변에서 인물이 이렇게 좋았냐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에 자신감 없고 난생 처음 클럽에도 가고. 근데 여자들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살 빠지니까 파묻혀 있던 내 정도 길어져. 하루는 법광 BJ가 자기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젤리를 소개하는 거예요. 나도 저걸 먹으면 남친이 좋아하는 몸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주문해서 하루에 4-5개씩 먹었음. 살 빠지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들이랑 클럽도 가고 놀았는데 그날 아이돌 연습생이랑 원나잇도 함. 그걸 시작으로 클럽 갈 때마다 잘생긴 애들이랑 했더니 쓰레기 전 남친이랑 왜 사귀고 있나 싶더라. 야, 진짜 정신 나간 인간들이네요, 진짜. 네, 야, 이건 정말 다이어트 약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말 음담패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어차피 이 약에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약을 사면 그 안에 성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정확한 정보를 주잖아요. 뭐 정보할 것도 없으니까 뭐 설명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과장하고 극단적이고 뭐 자극적인 이런 어떤 그 내 스토리를 가지고 승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 내가 이 약을 먹고 뭐 여자를 만났더니 그 여자들이 내가 너무 좋다고 하고 내 몸매를 칭찬해줬고 또 이 약을 먹고 살을 뺐더니 뭐 아이돌도 만나서 함께 밤을 보낼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키 크는 약도 선전을 하는데 그 키 크는 약에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의 2차 성징을 말도 안 되게 또 얘기를 해요. 키 크는 약에는 정말 먹으면 키가 잘 큰다. 이렇게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게 또 음당패설식으로 이 약을 선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선을 넘어도 너무나 많이 넘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광고가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인스타그램이든 그냥 보면 나옵니다. 보면 나와. 이거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이 문제가 그런 겁니다. 뭐 행정처분으로 허위 광고로서 뭐 삭제하거나 이거 아이디 자체를 정지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 해외에 있는 그런 SNS 회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SNS에 계정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쉽습니다. 실명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워도 다시 또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소비자 탓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들 좀 영상 지금 사연 같은 경우는 제보자분은 자기 사진을 마음대로 도용했다고 하시지만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이 사진 조작하는 맞아요. 게 너무 똑같아. 쉬워서 비포 애프터 이게 살이 많이 쪘다가 살이 빠지는 이것도요. 그냥 손가락 몇 번 누르면 그냥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는 훈련도 소비자들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여성이 자신을 약사로 소개하면서 한 알만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을 이번엔 남성이 홍보하는데 가정의학과 교수로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얼굴을 좀 흐릿하게 처리를 했지만 굉장히 그럴듯하게 흰색 가운까지 입고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협과 약사회가 이 제품 업체를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후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어제 해당 업체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네. 이 고발장에는 해당 업체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사람을 섭외해서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띄워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약간 뭐 소속이나 직책도 직책인데 네. 이름도 같이 아까 나왔었잖아요. 네, 임금수, 나오고 최창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연기자인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배경도 보면 벌써 약국 배경이 나오고 예, 예. 뭐 네네네. 의사는 뒤에 뭐 책 같은 게 의학 서적 같은 게 있고 이런 분위기니까요. 예. 아니 어떻게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가짜 의사 또 가짜 약사를 등장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가능한가요? 네, 그 보통 광고를 내기 전에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네. 심의를 받고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와 또 심의 번호가 나오는데요. 네. 이 심의필 마크를 통해서 거짓 광고를 우리가 확인하고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러나 해당 유튜브 광고에는 이 심의필 마크가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심의필 마크가 없어도 광고는 가능하다고 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는 심의는 꼭 받아야 하지만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 자,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심의필 마크와 심의 번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이게 좀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심의필 마크와 심의 심의 번호. 번호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라. 그리고 사실 유튜브가 일반 TV 광고보다는 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유튜브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심의필 마크를 꼭 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